안녕하세요. 빠바람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구매력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소매 판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그 판매량이 현격하게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로라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지표거든요. 소매 판매 증가율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궤적을 가지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에 소비도 당연히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작년 이맘때 미국이 대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골디락스라고 부를 정도로 뭐 엄청난 이 주식 시장의 대성황. 근데 12월 되면서 덜커덕거리는 이 렉 현상이 걸리더니만 올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1년여 동안 이제 달려왔지만 상당한 지금 정체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6만 4천 명의 증가분. 결국 10만 8천 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9월 신규 고용 이 숫자하고 굉장한 이 갭이 보이죠. 그리고 1월 실업률은 4.6%.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 시장이 상당 부분 좋지 않다. 민간 소비 부분 얼어붙었고, 실업자 또 지수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신규 고용 자체도 또 상당히 좀 렉이 걸린 상태다. 그래서 unemployment 실업률 자체가 4년 내 최고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지금 지지대를 찍고 있습니다. 가장 또 심각한 건 소매 판매 지표가 불안한 모습인데,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 얘기들 들어보면 시장 보기가 무섭다 그러죠. 너무나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물가 지수가 그냥 바늘을 찌르듯이 그냥 콕콕콕콕콕 그냥 모든 이 신경 전달체에 전달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5개월 일의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린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제로. 제로 쇼크가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12월을 거쳐서 1월 상간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또 한 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증시에 있어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상당 부분 이 경제적 지표 자체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또 좋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지난밤에 혼조세를 보였죠. 떨어졌고 나스닥은 조금 올라섰는데, 요거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거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한 어떤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실물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심지어 지금 자국 그래도 단단했던 중견기업 자체가 지금 파산하고 있습니다. 73%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룸바 청소기라고 해가지고 세계 3위 청소기인데 관세 영향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산이 들어와서 저가에서 뭔가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룸바 청소기가 밀려나고, 이제 관세 장벽을 딱 세워버리니까 저가 중국 제품을 못 사니까 이제 고가 룸바 청소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더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그냥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파산 신청 보호를 했는데, 이거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파산 신청 뭐 하는 경우도 뭐 의뢰 많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으로서 굉장히 단단한 어떤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파산을 해버렸고, 결국에 73%, 80%에 가까운 폭락 양상을 보이면서 엄청난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거의 뭐 주가가 죽었죠. 반면에 테슬라는 거의 500선을 지금 위협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 400선에서 왔다 갔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5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굉장한 명암이 지금 엇갈리고 있죠. 근데 테슬라만 잘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변동 요인이 마이크론이 내일 새벽 6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분기점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주가 단기적 조정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AI 거품론과 맞물려서 상당 부분 어떻게 가격 궤적을 그리고 나갈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정말 시원하게 거품론을 불식할 정도의 상당한 실적을 내놓는다면 지금까지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면서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하락세를 촉발하는 그런 어떤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과연 마이크론이 이런 위기를 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내일 오전 6시입니다. 이제 애프터마켓이 시작되는 시간하고 또 딱 맞물려 가지고 이게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면 뭐 쭉 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미적지근하다 하면 또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고스란히 그 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그런 어떤 전국을 맞이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거의 떡락되다시피 해서 1억 2천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가 1억 3천으로 간신히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지금 고용지표 그만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제로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1월에 기준금리 분명히 내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뭐 값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또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 흐름이 재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계속적으로 커져가는데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튀어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어떤 호재가 비트코인에게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조정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악마의 발톱이 딱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일본 금리 인상. 지금 NHK와 요미우리 TV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적이다. 100% 확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은 워낙에 또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뭐 허투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니케이 지수가 관망세로 지금 돌아섰죠. 5만 훨씬 넘어섰었는데 지금 여기서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내리기는 뭐 전혀 가능성 제로고 동결로 갈 것이냐 인상으로 갈 것이냐 변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관망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했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 시장은 12월 19일 날 엄청난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0.59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눈치 보고 지금 빼고 있죠. 대부분 엔캐리 자금, 그러니까 엔화의 저리금리를 물고 코스피에 투자한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 정말 NHK와 요미우리 신문에서 확정적으로 말했듯이 기준금리 땅땅땅 두드리게 되면 이거 갑작스럽게 자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뭐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감적 이 난이도가 상당 부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은 그냥 정신없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장이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일본 이제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면 우리도 원화 가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476원 찍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의 절대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엔화 가치 올라간다고 해서 뭐 원화 가치 올라가겠습니까? 또 위안화 영향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금융적 지형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거의 한 1470원에서 80원 그냥 열어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은이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지목을 계속 받았죠. 한국은행이 쓸데없이 기준금리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원화 가치 그냥 떡락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파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율의 이 이동 경로를 보면 환율 상승분의 3분의 2는 수급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인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율 상승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파이가 대외적인 어떤 수급 현상 때문에 빚어진 뭐 그런 일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광의의 M2 누적 중과율이 역시 뭐 실물경제 자산시장 규모 대비 유동성 기준들하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뭐 그렇게 커다랗게 M2 광의의 통화와 시중의 유동성을 뭐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소는 뭐 그닥 크지 않다고도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차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환율을 못 잡게 되면 결국 한은도 단독적인 행동,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 기조 문구 삭제한 것처럼 그냥 강경하게 한번 그냥 시원하게 기준금리 인상 한번 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하 때문에 뭐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쪼여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망들이 있지만 이거 그냥 단시간 안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좀 역류해서 좀 갈 필요도 있다. 지금 너무 지금 환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좀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제 금시세 올라가니까 당연히 국내 금시세도 뭐 20만 6천 원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야, 이러다가 21만 원 가겠다. 네? 지금 마이크론 실적 내일 새벽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 기준금리 인상 하면 금융시장은 하루 이틀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받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결국 안전자산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한 일주일 상간의 금값은 더 훅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한국의 아파트 시장, 뭐, 금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 지금 800건에 딱 그쳐 있습니다. 지난달에 2,000건에 그쳤고, 8,000건에서 12,000건 하던 거래량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금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고, 아파트는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도깨비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기대감 플러스 호가세가 딱 받쳐주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근거 없는 가치 위에 부채로 쌓아놓는 아파트 가치 자체가 너무나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캐리 자금 금융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아파트 시장도 영락 없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천구 가장 많은 집값의 추파를 받았던 곳 아닙니까? 엄청나게 올랐었죠. 12월 14일 최고가 5억 8천 떨어졌어요. 40% 하락했습니다. 10억 깨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8단지, 11단지 3억 5천, 3억 2천, 3억. 대부분 3억대 빠지고 있고요. 수정 3억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트리마저 역시도 57억에서 53억. 4억 빠졌습니다. 7% 빠졌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이 쭉쭉 올라갔던 곳들은 서서히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마포구 역시도 10억 깨졌습니다. 3억 3천, 30% 하락. 관악구 역시 신림프로주 1차 3억 7천, 25% 하락했고요. 벽산블루밍 1차 역시도 13억에서 10억, 2억 7천, 20% 정도 하락 양상 보이고 여기 지금 다 최근에 12월 달에 나온 이 거래 양상이라서 상당히 핫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원구 역시도 지금 10억이 깨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억 6천, 2억 3천, 2억 2천 각각 20%에서 30% 정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7억 3천, 17% 빠졌어요. 12월 5일 거래. 똑같은 잠실주공 5단지 42억에서 38억, 3억 5천. 송파 위례 쪽으로 가보시면 20억에서 이제 20억 깨졌네. 17억. 35평짜리인데 3억 3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슬금슬금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보이죠. 과연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다시 오를 거라는 그 얘기들이 진정성 있는 얘기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고 매물 건수 보십시오. 심리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죠. 일로 갈 것인가 저로 갈 것인가 상당히 많은 집주인들의 고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2026년 5월까지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그 전에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집 팔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내놔야 되잖아.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때려 맞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집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값을 낮춰서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지금 거래가 터지질 못하고 있어요. 90% 정도가 지금 뭐 완전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1호 규제가 얼마나 초강력 규제였는가를 시장이 지금 기대감과 호가세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가장 노른자에 해당되는 입지들도 상당 부분 내년 1월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규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앞에 딱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삼 센트럴 자리 보십시오. 487대 1. 1순위 44가구 뽑는데, 와, 44가구인데 접수가 2만 1000건 했습니다. 평균 500대 1에 가깝죠. 네, 그만큼 일단은 내가 찍어두고 진입한다.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묻지마 청약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심리가 쫙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대출금 6%에서 7% 금리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10억 로또로 가지만 결국 이게 다시 마이너스 10억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아무리 강남 불패 신화라고 얘기들 하지만 결국 금융지명도의 엄청난 변화 양상이, 지금 미국이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 지금 엄청난 경제 기조의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0% 쇼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견실한 뭐 중견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면 80%가 폭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그널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커다란 시장의 지형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시장과 딱 물려있는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고금리를 기존의 차주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그 고금리를 감당할 뭐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진입을 포기하고 구축이 떨어질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잘 기다리고 빠른 판단으로 투명하고 선명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무주택자들의 기회의 타이밍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충격적인 발표, 0% 쇼크, 80% 폭락의 쇼크. 요거는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앞으로 금융지형도의 굉장한 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시장 자체의 심리적 기조에 굉장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요게 시발점이 돼서 일본의 기준금리 양상, 그리고 실적 발표가 좀 시원치 않게 나오고, 요게 어느 정도 엮이게 되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상당히 12월 달 산타 랠리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헬이 열릴 가능성도 높은 그런 어떤 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파트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잘 지켜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빠 프로그램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